식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먹는 거예요.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양으로 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 30대 때인데 벌써 심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만성 피로에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을 전공했고요. 한때 제과학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유명 과자 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예, 식품 회사들은 대개 그 기술개발연구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뭐 품질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인데요. 기술개발연구소에서 제과회사였었죠. 제가 있던 데가 거기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냥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던 거죠. 예. 이제 늘 이제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면서 올바른 식생활의 길이 뭔가 그런 일을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표지에서 병을 부르는 가공식품 고발서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책을 몇 권 냈었는데요. 맨 처음에 냈던 게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인데 그게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꾸준히 좀 팔리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책의 내용을 리뉴얼하고 가독성도 좀 높이고 해가지고 개정판으로 새로 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공식품 괜찮은 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공을 과도하게 한 초가공식품이거든요. 예, 그런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제 경험한 내용과 공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냈던 책은 따로 있습니다.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비밀이라는 책인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 초가공식품의 문제를 그건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좀 했습니다. 과자 회사에 근무하셨을 때 과자를 얼마나 드셨나요? 그리고 건강은 어떠셨나요? 식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맛을 평가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서 맛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자 회사니까 과자를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맛을 봐야 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뭐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양으로 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해성이 나타나는 건데 남들보다 좀 빨리 나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식품회사, 특히 이제 과자회사 다닌다고 해서 과자를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관능 검사할 때 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유독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남들은 살찔까봐 안 먹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개념치 않고 그냥 먹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유해성이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30대 때인데 벌써 심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에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어요. 예.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감기 달고 살고
이제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과자도 끊고 그렇게 해서 다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과자를 어떻게 끊으셨나요? 금단 증상은 없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했죠. 무슨 일 있어도 이제 과자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 만드는 일을 중단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과자를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과자가 원래 좀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금단 현상도 있고. 근데 당시 제가 과자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뭐 마시는 거 청량음료 같은 이른바 그 정크푸드라고 하죠. 그 나쁜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이죠. 그런 식생활을 굉장히 즐겨 했어요. 왜? 원래 이제 식생활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생활도 싹 바꾸고, 되도록 자연 식생활로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좋아진 건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더라고요. 금단 현상이 옵니다. 괜히 속이 허전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런 걸 배낭 안에 끊으니까, 단 거를 끊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과일이 참 좋더라고요. 과일을 이제 먹고요, 과일을. 처음에는 과일 가지고 충족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허전한 게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물 마시는 겁니다. 물. 예? 물 마시고 하면서 한 3, 4일 정도 고비를 넘어가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가니까 서서히 금단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 며칠만 자기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담배도 끊어봤어요. 담배도 전에 피다가 이제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과자가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몸에 안 좋은 건가요? 과자 하면은 이제 가공식품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공식품적인 가공식품. 보통 이런 가공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래요. 과도하게 가공한 거. 여기에 사용된 그 원료들이라는 게 대개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이에요. 예? 그게 영양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그리고 이런 초가공식품에는 거의 필수로 식품 첨가물이라는 그 해로운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데다가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그게 유해성이 상승 효과가 와요. 이걸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물질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서로 이제 화학물질들끼리 어떤 반응들이 일으키고 말이죠. 예, 유해성이 또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초과학식품들,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초과학식품들은 특히 더 해로운 겁니다. 과자가 그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과자를 먹을 때 꼭 피해야 할 성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이제 정크푸드성 과자들, 거기에 이제 거의 필수처럼 사용되는 세 가지 이제 원료군이 있습니다.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그 다음에 이제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가공유지, 그리고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이 세 가지 원료군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자를 이제 구입할 때는 항상 라벨을 잘 보시고 말이죠.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과자 중에서도 유난히 달콤한 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설탕, 물엿, 과당 같은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성 감미료 같은 그 감미 소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난히 부드러운 과자가 또 있습니다. 부드러운 과자도 이게 이제 부드러운 이유가 이제 지방을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기름이죠. 기름 중에서도 가공을 한 정제가공유지가 또 나쁜 거거든요. 쇼트닝, 마가린, 추출정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유난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들인데 그 과자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화학 물질들이 유화제, 산도 조절제, 조미료, 향료, 그다음에 향미 증진제 같은 것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그런 게 이제 특히 색소 같은 게 문제잖아요. 색소 같은 거는 색깔이 아주 유난히 선명하고 진한 것들 그런 거에는 대개 합성 색소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유난히 또 맛이 풍미가 진하고 맛이 강한 것들 그런 데는 이제 10중 8구 향료, 인공조미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자들을 특히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소위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 그다음에 정제당, 정제각유지 요거를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이 그 가공식품 산업의 쌀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설탕이 없었으면 오늘날 가공식품 산업이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필수로 이제 설탕이 사용되는데 특히 제과회사에서 설탕 없으면 안 돼요. 제과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료가 설탕입니다. 백설탕. 그죠? 이게 정제당을 대표하는 당류 아닙니까? 예, 이 설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정제를 했기 때문에 이 설탕 안에는 99.7%가 자당이라는 수크로스 성분입니다. 나머지 0.3%가 미량의 수분 아니면 이제 이물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거의 다 이제 당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것도 정제당이에요. 당류가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양분들, 미량 영양분들, 예? 비타민, 미네랄,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 섬유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정제당이 많이 사용되면은 단맛은 강해서 좋긴 한데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걸 먹을 때마다. 근데 과자에 유독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되도록 설탕이 많이 사용된 그런 그 고당분 식품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당장 이제 비만의 우려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예, 이제 설탕이 대로 적게 사용된 걸 먹는 게 좋은데 그 설탕 중에서도 요즘에는 비교적 우리가 유해성을 크게 줄인 안심할 수 있는 그 설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설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제했기 때문인데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있어요. 하얗지 않고 누르스름하든가 아니면 거우죽죽하든가 예, 그런 설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좋은 설탕인데 그런 설탕을 사용한 비정제 설탕을 사용한 제품은 아마 친건강 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되도록 그런 과자를 이용하실 것을 보내드리는데 다만 그런 거무죽죽하거나 누런 색깔이 난다고 해서 다 비정제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카라멜 색소 아니면 뭐 흑당 이런 표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입니다. 이거는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원당 100% 이런 표기가 있는 다른 물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색 설탕. 그게 바로 비정제 설탕입니다. 그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과자를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이 나쁜 겁니다. 그런 나쁜 물질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 좋은 원료로 만든 과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초가공식품도 아닙니다. 웰빙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잘만 만들면 영양간식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과자를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과자를 먹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당류도 그냥 정제당을 안 쓰죠. 비정제당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유지도 정제가공 유지를 안 씁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좋은 유지를 씁니다. 화학물질들, 해로운 것들 안 씁니다. 안 써요. 자연의 어떤 채소, 과일 같은
그런 자연식품을 이용해서 그대로 과자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낼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자가 있어요. 이른바 친환경 과자, 친건강 과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자고요. 이런 걸 따로 파는 가게가 있죠. 그죠? 일반 식품 매장에서는 아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시면 그런 과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시나요? 암이 아직 현대과학이 정복을 못했죠. 그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여전히 암인데, 이 암이 말이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그 희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35%. 3명 중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병이 돼버렸어요. 조만간 아마 2명 중 1명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이미 노년층에서는 2명 중 1명이 걸리고 있어요. 특히 이 젊은 층, MZ 세대에서도 요즘에는 암 발병자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 암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요인,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정신건강 요인.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네? 근데 이 생활습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생활이에요.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식생활 문제가 암 발병의 35%를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먹는 식품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가공식품도 소비 많이 하시는데, 그 가공식품들 아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런 유형의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개 식품 첨가물들이 다 그래요. 일단 설탕부터 암 발병률을 높이는 식품이니까. 정제가공 유지도 마찬가지. 화학물질 등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한 각종 가공식품들, 과자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각종 편의식품들,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들 마찬가지. 요즘 이쪽으로 그 식생활 문화가 계속 발달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 발병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식생활 문제를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내가 먹는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식생활만 바꿔도 개선해도 암 발병의 30% 이상 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섭생을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면은 좀 더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이라는 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의 일일 수 있어요. 내 가족 일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먹는 음식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 나의 식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식품 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고요. 암 발병을 억제해주는 그런 식품이 있어요. 뻔해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은 초가공 식품들,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 식품들이 되고, 암을 억제해줄 수 있는 식품은 자연식품들이에요. 자연식품들, 채소, 과일 같은 것들.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제 명확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국산 농산물, 이제 로컬 푸드라고 이제 말하죠. 제철 음식들, 이런 것들이 암을 막아주는 식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죠? 채소,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농약이나 유기농 농산물이라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그런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런 거 신선한 그런 식자재로다가 그런 걸 주로 많이 먹고,
주로 이제 가공식품도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식자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밥도 잘 아시다시피 백미보다는 이제 현미 같은 게 훨씬 좋죠. 예? 그리고 그런데 통곡류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콩류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제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거, 그런 거 다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또 이런 데에서는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발암 물질 같은 거,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해주는 그런 데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간접적인 항암 물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가공식품 중에는 암을 일으키는 식품들이 꽤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대표적인 가공식품인데, 가공육 제품, 소위 육가공품이라고도 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 같은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언론들이 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다라는 얘기를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공육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당황해 하셨을 텐데, 그게 사실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라면 그 고기인데,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그 발암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뭐냐? 그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시자고요. 흔히 보존료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발색 효과도 있어가지고 발색제라고 보통 이제 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존료가 다른 게 아니라 방부제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물질 자체도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 때문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국에다가 넣고 먹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숨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이게 또 발암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방해를 해가지고 각종 노인병의 원인도 되고 특히 치매 같은 거에 원인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암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물질은 우리가 좀 꼭 알고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가공 제품 이용하실 때는 보면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도 있거든요. 네, 잘 찾아보셔서 그걸 좀 이용하셔야 하고, 이 물질이 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미국의 그 저명한 암 전문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현대인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공육 제품에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요? 이제 그 과자의 그 중독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게 조금 이제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과자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왜 답니까? 예, 설탕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설탕. 이 설탕이 말이죠. 중독성이 있어요. 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걸립니다. 10초. 그런데 이 설탕의 단맛이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6초. 훨씬 더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한다. 우리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설탕 맛에 반응한다. 니코틴 맛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설탕의 단맛이 니코틴 맛보다. 이 설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제과류들, 이게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설탕 좋아하는 사람,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을 늘 먹다가 안 먹으면 금단 현상 옵니다. 이게 이런 설탕 때문인데, 이게 또 설탕뿐만이 아니에요. 설탕하고 같이 사용되는 이제 조미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첨가물들 보면 이제 식염 중에서 정제염을 주로 쓰는데, 정제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조미료, 향료 이런 걸 같이 쓰면은 역시 더 중독성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탕의 중독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 과자,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단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 몸에서 그 마약 성분인 메스칼린이라는 물질, 그거하고 비슷한 물질이 몸 안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도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또 하나의 좋은 실증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큰 문제예요. 그죠? 이제 아이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음식 맛을 잘 길들여줘야 돼요. 음식 맛이 처음에 잘못 길들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거든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게 바로 그 음식 맛입니다. 음식 맛.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되도록 가고 싶은 맛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절대로 철저하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이 늦어가지고 가고 싶은 맛에 길들여 버렸다. 그럼 바꿔줘야 됩니다. 빨리. 더 늦기 전에.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절 두드려 서두르시면 안 돼요. 또 강압적으로 하셔도 안 돼요. 계획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암만 입맛이 잘못 길들은 아이라도 잘 찾아보시면은 자연식품 중에 잘 먹는 그런 식품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대개 이제 입맛이 잘못 길들면 자연식품을 안 먹는데, 대개 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과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키위 같은 거, 요거는 그 주문 먹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떡들도 그 먹으라고 주문 거의 안 먹는데, 인절미 같은 거, 아니면 뭐 팥떡 같은 거, 뭐 요런 거는 주면 먹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먹는 게 최소한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출출할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과자, 빵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허기를 달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다 일단 치우세요. 그래서 치우시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뭐 키위라면 키위, 인절미라면 인절미, 뭐 이런 거를 주변에 많이 갖다 놓으세요. 주변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용도 좀 들이시고 그래야 됩니다. 많이 갖다 놓으시면은 과자빵은 없고, 아이가 배는 이제 출출하긴 하고 뭘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까지 먹어오던 그런 그 각종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과자, 빵 같은 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키위가 있어. 키위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인절미가 있어. 인절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먹겠죠. 근데 차츰차츰 먹는 양을 늘립니다. 먹는 양을 늘리다 보니 이게 자연식품 맛을 이제 점점 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입맛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키위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뭐 딸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나중엔 배도 먹고, 그래서 아무 과일이나 잘 먹게 되고, 떡도 인절미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송편도 먹고 뭐 설기떡도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게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개 밥 먹을 때 된장국 안 먹어요. 김치도 안 먹어요. 콩밥 같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연식품 맛에 길들게 되면 차츰차츰 나중에는 자연식품에 더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안 먹던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다음에 나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런 식으로 입맛을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입맛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맛만 바꿔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과자, 빵, 일반 제품들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이미 이제 입에 안 맞아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몸에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 속에는 자연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자연 속에 비자연 물질을 넣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음식, 그것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은 그런 자연의 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고 싶으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 식자재를 이용해서 최소한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 그건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만든 해로운 인공물질들, 정제 원료들, 이런 걸 과도하게 사용한 초가공식품이 나쁜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 이용할 때도 라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벨을 잘 보셔가지고 비자연 물질이 있는지, 즉 화학물질이 있는지, 해로운 식품 첨가물이 없는지, 그걸 잘 살펴서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는
자연 식자재만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식품 첨가물 그 전문가가 돼야 되냐? 그렇게까지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라벨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 내가 잘 모르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부엌에 놓고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우리 집 부엌에서 뭐 보존료라든가 향료, 색소 이런 거 넣고 쓰는 집이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밀가루, 꿀, 뭐 참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부엌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좋은 원료인 겁니다. 이런 거 들어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부엌에 올리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좋겠고요. 더러보면은 정체불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그 고유명사 이름으로 써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 임의로 자기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냥 써놓은 건데, 그런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문가도 몰라요. 그건 그 회사 담당자만 알아요. 그건 나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칼로리가 없는 제로 음료가 이제 인기인데요. 그 음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제 제로 식품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칼로리가 없거나 칼로리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사실 맞아요, 그거는. 칼로리만 보면 맞아요. 그게 왜냐면 설탕, 물엿, 과당 같은 정제당을 안 쓰거나 써도 조금 쓰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맛은 여전히 달콤하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반 당류 대신에 다른 감미소재를 쓴 겁니다. 그걸 대체당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가공식품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뭐 자일리톨유를 비롯한 당알콜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감미소재들, 특히 이제 합성 감미료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대신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이냐. 안전한 그 대체당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여전히 유해성 보호가 있어요. 이런 그 소재들은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거든요. 칼로리가 없든가 적든가 대사 경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예? 그래서 먹을 때마다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괜찮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이 그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이고 대사증후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체당이, 특히 감미료 같은 게 칼로리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그렇게 없는 거로 나와요. 오히려 더 살찐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합성 감미료 같은 거, 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탈팜, 아스파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자체로 또 고유의 유해성이 있어요. 발암성이라든가 무슨 뭐 장내 미생물 균총을 악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물질에 따라서 뭐 신경독성이 있다든가 말이죠. 이런 그 유해성이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대체당이 사용된 그 제로 식품, 특히 음료들, 제로 음료, 오히려 설탕 써서 만든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로 식품, 칼로리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즐겨 이용하는 거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